나는 백령도에서 태어나 자랐다. 섬의 공기는 늘 짠내가 섞여 있었고 바람은 계절을 가리지 않고 세게 불었다. 어린 시절에는 그게 그냥 자연스러운 일상이었다. 그런데 어머니는 종종 말했다. 이 섬엔 오래된 바람이 있어. 그냥 바람이 아니라 그 바람이 지나간 자리는 꼭 무언가 남지. 그때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다. 하지만 지금은 안다. 그 바람이란 건 단순한 공기의 흐름이 아니었다. 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해에 잠깐 육지로 나갔던 적이 있다.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남겨진 뒤로 나는 다시 백령도로 돌아왔다. 섬에서 사는 건 편하지 않지만 익숙했다. 바다는 늘 옆에 있었고 사람들은 서로의 이름과 가족사를 다 알고 있었다. 그런데 그런 곳일수록 이상한 소문 하나가 돌면 금세 퍼진다. 그리고 그해 여름 백령도 끝자락 진촌 해안에서 이상한 일이 생겼다. 마을 어르신 하나가 물에 빠져 죽었다는 소식이었다. 그런데 이상했던 건 그 사람은 평생 바다를 다뤄온 어부였다. 술도 거의 하지 않고 건강도 좋았다. 그런데 시체가 발견된 위치가 이상했다. 조수의 흐름으로 봤을 때 그가 빠졌다면 시체는 남쪽 해변으로 떠밀려야 했다. 하지만 그는 반대편 절벽 및 사람 발자국조차 드문 곳에서 발견됐다.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그 절벽 아래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리고 바람이 심하게 부는 날이면 누군가가 절벽 밑에서 울고 있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나는 그런 이야기에 무감각했다. 귀신이 있으면 뭐 어쩔 건데요, 어머니. 그렇게 말하지 마라. 어머니는 늘 그랬다. 이 섬에서 오래 산 사람들은 그냥 안다. 바다는 사람을 데려가고 그 사람의 목소리를 남긴다는 걸. 그날 밤이었다. 유난히 바람이 심하게 불던 밤. 어머니가 잠든 뒤 나는 밖으로 나갔다. 옛날 친구가 잠깐 들른다고 했기 때문이다. 진촌으로 가는 길은 가로등이 드물었다. 해안도로를 따라 걷다 보면 바람에 섞여 무언가가 들린다. 처음엔 바다의 파도 소리 같았다. 그런데 점점 명확해졌다. 누군가가 울고 있었다. 아주 낮은 쉰 목소리로. 나는 무심코 발걸음을 멈췄다. 이 시간에 누가 절벽 쪽에 있지? 눈을 돌리면 어둠뿐이었다. 파도는 절벽 아래를 세차게 때리고 있었고 달빛이 조금 비쳐 그 하얀 포말이 보였다. 그런데 그 순간 내 뒤에서 누가 내 이름을 불렀다. 정호야. 나는 얼어붙었다. 그건 분명 어머니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어머니는 집에 있었다. 분명히. 뒤를 돌았을 때 아무도 없었다. 나는 그날 이후 잠을 잘 수 없었다. 자꾸 누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고 꿈속에서도 절벽 아래에서 누군가 나를 손짓하는 장면이 반복됐다. 결국 어머니께 털어놓았다. 어머니, 저 이상한 소리 들어요. 절벽 쪽에서. 어머니는 한참 말이 없었다. 그 후에야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 절벽 아래 네 외삼촌이 계셔. 나는 깜짝 놀랐다. 외삼촌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곳에서 사고가 있었어. 어부였던 내 외삼촌이 폭풍우 속에서 배가 뒤집혔지여 시신을 못 찾았어. 그 뒤로 사람들이 절벽 밑에서 그 사람 목소리를 들었다고 했어. 그래서 그 절벽엔 아무도 안 가.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제야 이해가 됐다. 어머니가 늘 바람을 무서워했던 이유가 그 바람 속에 잃은 사람의 목소리가 섞여 있었던 것이다. 며칠 뒤 나는 이상하게 그 절벽을 직접 보고 싶어졌다. 두려움보다는 설명할 수 없는 끌림이었다. 밤이었고 바람이 거의 없던 날이었다. 손전등 하나 들고 나는 그 길을 따라 걸었다. 그리고 절벽 끝에 섰을 때 공기가 달랐다. 바다 냄새가 아니라 오래된 젖은 흙 냄새가 났다. 무언가 썩은 듯한 묘하게 짠 냄새. 그리고 갑자기 뒤에서 툭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돌멩이인가 싶어 돌아봤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데 바다 쪽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다. 도와줘. 나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분명 남자의 목소리였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점점 가까워졌다. 내 이름이었다.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뛰었다. 비틀거리며 해안도로로 올라와 숨을 몰아쉬었다. 그런데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그 바람 속에서 또 그 소리가 섞여 있었다. 누군가가 낮게 웃는 소리. 분명히 내 뒤에서였다. 그날 밤 이후 나는 병원에 실려갔다. 고열과 환청. 의사는 단순한 피로라고 했다. 하지만 나는 안다. 그건 피로가 아니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날 이후로 우리 집 창문에선 늘 같은 소리가 났다. 밤이 깊어질수록 창문 유리 틈새로 바람이 스며들며 속삭였다. 정호야, 왜 나 버렸어? 나는 지금도 그 목소리를 듣는다. 어머니는 말한다. 괜찮아, 이제 그 사람도 편히 쉬게 될 거야. 하지만 이상하게도 바람이 불면 그 목소리는 더 선명해진다. 그건 마치 누군가 아직 이곳에 있다는 듯한, 살아있는 듯한 호흡이었다. 며칠 동안 나는 창문을 열지 못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그 소리가 다시 들릴까 두려워서였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소리가 끊기면 또 불안했다. 아무 소리도 나지 않는 밤은 너무 조용해서 마치 숨소리마저 삼켜버릴 것 같다. 어머니는 그런 내 모습을 보며 말했다. 정호야, 사람은 말이야. 어떤 소리를 잊지 못할 때가 있어. 그게 내 잘못이 아니라 그냥 이 섬이 그러한 거야. 나는 이해하지 못했다. 이 섬이 그런 거라뇨? 백령도 바람은 오래된 소리를 품고 있어.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야. 어떤 사람은 그걸 듣고 어떤 사람은 못 들어. 네가 들었다는 건 그 사람이 널 기억한다는 거겠지.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다. 그 사람이 나를 기억한다? 외삼촌이라면 난 그를 만난 적도 없는데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마루에 앉아 있었다. 바람 소리가 살짝 스치듯 들렸다. 그때였다. 거실 벽에 걸린 오래된 액자 하나가 흔들렸다. 그 액자 속에는 젊은 시절의 어머니와 낯선 남자가 서 있었다. 그가 바로 외삼촌이었다. 사진 속에 그는 웃고 있었지만 눈동자가 이상하게 허공을 보고 있었다. 그 시선을 따라가다 보니 문득 소름이 돋았다. 그 시선은 사진 밖, 나를 보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다음 날 나는 어머니 몰래 진촌 절벽으로 향했다. 이번에는 낮이었다. 햇빛 아래서 보면 모든 게 달라 보일 것 같았다. 하지만 절벽 아래를 내려다보는 순간 심장이 움찔했다. 그곳엔 바위 틈에 뭔가 박혀 있었다. 처음엔 해초나 부표 같은 게 걸린 줄 알았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낡은 천 조각이었다. 붉은색이었는데 물에 젖어 검게 변해 있었다. 그리고 그 천 위로 철제 고리가 엉켜 있었다. 마치 오래된 구명조끼의 잔해 같았다. 나는 잠시 숨을 멈추었다. 그 순간 등 뒤에서 바람이 불었다. 그 바람이 내 귓가를 스치며 누군가의 낮은 속삭임을 품었다. 돌려줘. 그 목소리는 너무 가까웠다. 마치 내 어깨 바로 뒤에서 말하는 것 같았다. 나는 비명을 지르고 도망쳤다. 돌길을 뛰다가 넘어져 무릎이 찢겼지만 아픔은 느껴지지 않았다. 겨우 마을 입구까지 내려와 숨을 고르는데 그때 한 노인이 나를 불렀다. 야, 거기 어디 갔다 왔어? 그는 마을의 최씨 할아버지였다. 백령도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 중 하나였다. 진촌 절벽교 거기 뭐가 있어서요? 그는 잠시 말없이 나를 보다가 천천히 말했다. 그 절벽은 그냥 절벽이 아니야. 예전엔 들림바위라 불렀지. 들림바위요? 그래, 바람에 들린다는 뜻이야. 바람이 사람 목소리를 담아서 되돌린다 하지. 그래서 옛날엔 그 절벽 아래서 잃은 사람 이름을 부르면 그 사람이 대답한다고 믿었어. 나는 소름이 돋았다. 그럼 그 소리가 진짜. 할아버지는 내 말을 끊으며 말했다. 누구를 불렀는지 모르겠지만 들린다면 그건 이미 네 곁에 있는 거야. 그날 밤 나는 잠을 자지 않았다. 집안이 이상했다. 벽에서 나는 습기 냄새, 천장에서 뚝뚝 떨어지는 물소리, 그리고 어머니의 방문 틈 아래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촛불빛. 나는 몰래 다가가 문을 살짝 열었다. 어머니는 바닥에 무언가를 펴놓고 있었다. 사진 몇 장, 낡은 편지, 그리고 검은 천 위에 흰 소금을 뿌리며 중얼거렸다. 이제 그만 가. 제발 이제 그만 가라. 그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나는 놀라 문을 열었다. 어머니, 뭐 하세요? 어머니는 화들짝 놀라더니 급히 천을 접어 숨겼다. 들어오지 마. 정호야, 이건 네가 보면 안 돼. 대체 뭔데요? 그날 내 외삼촌이 바다에 나간 이유, 그건 그냥 폭풍 때문이 아니었어. 그 말에 숨이 멎었다. 무슨 뜻이에요? 그 사람은 그날 나를 찾으러 갔던 거야. 그날 싸웠거든. 내가 그 사람의 약혼녀였으니까.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외삼촌이 어머니의 약혼자였다고요? 그래. 하지만 그는 나보다 네 아버지를 먼저 떠올렸지. 친구였으니까. 결국 난 네 아버지를 택했고 그는 바다로 나갔어.
그날 폭풍 속에서 돌아오지 못했지.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래서 그 절벽을 아무도 가지 말라 한 거야. 그 바람은 그날 그가 마지막으로 내 이름을 부르던 바람이야. 그 소리를 네가 들었다면.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가 아직 떠나지 못한 거야. 나는 말없이 방을 나왔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가 어머니를 찾았던 이유, 그리고 지금 나를 부르는 이유, 그건 단순한 우연이 아닐지도 몰랐다. 나는 그의 피를 반쯤 이어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어머니가 그를 버렸던 날, 그는 바람 속에 갇혔다. 그날 밤 다시 바람이 불었다. 이번엔 집 안으로까지 스며들어왔다. 창문이 덜컥거리며 울렸다. 나는 창문을 닫으려 다가갔다. 그런데 창문 유리 너머로 어렴풋이 사람의 형체가 비쳤다. 바다 쪽에서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붙은 남자가 나를 보고 있었다. 그의 입이 느리게 움직였다. 소리는 없었지만 분명히 알 수 있었다. 그가 하는 말은 돌려줘. 나는 그대로 굳어 있었다. 창문 너머의 형체는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다. 파도 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그 순간엔 세상이 멈춘 듯했다. 그의 눈은 유리창을 뚫어 내 시선을 꿰뚫고 있었다. 그리고 입 모양이 다시 움직였다. 이번엔 더 분명했다. 돌려줘. 그걸. 그 순간 바람이 세차게 불어 창문이 흔들렸다. 나는 반사적으로 손을 들어 창문을 닫았다. 쿵! 닫히는 소리와 함께 유리는 미세하게 금이 갔다. 다시 밖을 봤을 때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저 검은 바다와 달빛이 번지는 수평선만 남아 있었다. 나는 멍하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도대체 그걸이 뭘까? 그가 찾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무언가일까? 아니면 어머니가 숨긴 무언가일까? 다음 날 나는 어머니가 숨겼던 천과 사진들을 찾았다. 방구석 오래된 장롱 아래에는 작은 나무 상자가 있었다. 열어보니 낡은 편지 묶음과 함께 녹슨 고리 하나가 들어있었다. 구명조끼의 고리 같았다. 편지는 대부분 젖어 있었지만 몇 장은 읽을 수 있었다. 순희야, 바람이 불면 내 이름이 들린다. 너는 이제 육지로 가겠지만 나는 아직 이 섬에 남아. 내 마음은 바다보다 무겁다. 내가 바람이 된다면 내 옆을 스칠 수 있을까? 그 글씨는 떨리고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편지의 끝엔 이런 문장이 있었다. 만약 내가 돌아오지 못한다면 내 마음을 돌려줘. 바람에 흩어지기 전에. 그 순간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흘렀다. 그가 말한 그걸은 바로 그의 마음이었다. 그리고 어머니는 아직 그걸 돌려주지 못한 것이다. 그날 저녁 어머니에게 물었다. 이 편지 왜 숨겼어요? 어머니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그건 내가 잃어버린 게 아니야. 그 사람이 남긴 거야. 그럼 왜 아직 가지고 계세요? 그게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거잖아요.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머리를 감쌌다. 너는 몰라. 그날 밤 나는 이미 그걸 바다에 던졌어. 그런데 다음 날 다시 집 앞에 있었어. 젖은 상태로 내 발밑에. 나는 말을 잃었다. 그날 이후로 바람이 불 때마다 그 사람 목소리가 들렸어. 돌려달라고. 내가 다시 버려도 다시 돌아오더라. 어머니의 눈가에서 눈물이 흘렀다. 이젠 네가 들었으니 아마 다음은 너일 거야. 나는 방으로 돌아와 문을 잠갔다. 다음은 나? 그 말이 귓가에서 계속 맴돌았다. 그리고 갑자기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다. 차가운 바람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더니 커튼이 흔들렸다. 그 안쪽에서 희미하게 젖은 손자국이 나타났다. 창문 유리 안쪽이었다. 나는 숨이 막혔다. 손자국은 천천히 아래로 미끄러지며 마치 안에서 밖으로 나가려는 것처럼 흔들렸다. 그때 방 안 공기가 한순간 멎더니 누군가의 목소리가 울렸다. 돌려줘. 바다로. 그 목소리는 낮고 젖어 있었다. 바람이 아닌 명확한 인간의 목소리였다.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한 가지 결심을 했다. 다시 절벽으로 가야 했다. 그것만이 끝내는 길일지도 모른다. 밤이 되자 나는 손전등과 상자를 들고 집을 나섰다. 어머니는 잠들어 있었고 집안은 고요했다. 길은 익숙했지만 어둠 속의 섬은 낯설었다. 풀잎이 바람에 스치는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 그리고 내 발자국 소리만이 이어졌다. 절벽에 도착했을 때 바다는 잔잔했다. 달빛이 수면에 부서지고 그 빛이 내 발 아래로 이어졌다. 나는 상자를 꺼냈다. 이걸로 끝나겠지. 하지만 손이 떨렸다. 바다 쪽을 바라보자
안개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 안개 사이에서 희미하게 누군가 서 있는 게 보였다. 물에 젖은 머리카락, 흰 셔츠, 그리고 검은 그림자 같은 눈동자. 그는 나를 보고 있었다. 돌려줘. 그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렸다. 나는 상자를 들고 절벽 끝으로 걸었다. 이제 돌려드릴게요. 상자를 던지려는 순간 발밑에 돌이 부서졌다. 몸이 휘청이며 절벽 아래로 떨어질 뻔했다. 그때 차가운 손이 내 팔을 붙잡았다. 심장이 얼어붙었다. 그 손은 물에 젖어 있었고 힘이 있었다. 나는 반사적으로 그 손을 쳐냈다. 손전등이 떨어져 빛이 굴러가며 절벽 아래를 비췄다. 그 빛 속에 수많은 손자국이 보였다. 바위 위에 흙 위에 그리고 돌틈 사이마다 마치 누군가들이 계속 기어오르려 했던 흔적처럼 나는 소리를 질렀다. 그 순간 바람이 휘몰아쳤다. 바다가 갑자기 거세게 일었다. 그리고 그 안개 속에서 여러 목소리가 섞여 들려왔다. 돌려줘, 돌려줘, 돌려줘. 그건 한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수십 명, 아니 수백 명의 목소리였다. 이 섬에 잠긴 모든 영혼의 목소리처럼 느껴졌다. 나는 상자를 던졌다. 그 순간 바람이 멈췄다.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그리고 고요가 찾아왔다. 한참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때 어딘가에서 아주 약한 웃음소리가 들렸다. 이제야 돌아왔네. 그 소리가 사라진 뒤 나는 한동안 절벽 위에 멍하니 서 있었다. 달빛은 흐릿하게 번지고 바다는 다시 고요했다. 모든 게 끝난 것 같았다. 바람도 목소리도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나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다. 신발은 젖어 있었고 손에는 아직도 바닷물 냄새가 배어 있었다. 문을 열자마자 어머니가 거실에 앉아 있었다. 촛불 하나만 켜놓고 마치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정호야, 네가 거기 갔지? 나는 고개를 숙였다. 네, 돌려드렸어요. 어머니는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 됐다. 그 사람은 이제 바람이 아니라 바다로 돌아갔겠지. 나는 그 말을 믿고 싶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깊은 곳이 불안했다. 무언가 덜 끝난 느낌이었다. 그날 밤 어머니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다. 나는 방으로 들어가 불을 끄고 누웠지만 바람 소리가 귓가에서 자꾸 바뀌는 것 같았다. 처음엔 단순히 창문 흔들리는 소리였다. 그러다 어느 순간 그 소리가 누군가의 숨소리처럼 들리기 시작했다. 하, 하. 너무 가까웠다. 눈을 떴다. 하지만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천천히 눈을 돌리자 벽 쪽에 어렴풋한 그림자가 비쳤다. 사람의 형태였다. 바람이 불지도 않는데 커튼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리고 그 그림자가 움직였다. 아주 느리게 내 쪽으로. 어머니, 나는 목소리가 떨렸다. 어머니. 소리를 지르자 그림자는 멈췄다. 그리고 스르륵 사라졌다. 문이 열리며 어머니가 들어왔다. 왜 그래, 정호야? 방에 누가 있었어요? 분명히. 어머니는 나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다. 그건 네가 불러들인 거야. 제가요? 내가 그 상자를 바다에 던졌을 때 그 사람만 간 게 아니야. 그 안에는 더 많은 것들이 있었어. 백령도의 바람은 한 번 열리면 다시 닫히지 않아. 그 말이 머리를 맴돌았다. 무슨 뜻이에요? 이 섬은 오래된 자리야. 전쟁 때 바다 밑에 잠긴 사람들도 이름조차 남지 못한 사람들도 많아. 그 바람은 그들의 이름을 품고 불어. 네가 상자를 던졌을 때 그 문이 열린 거야. 나는 믿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 말이 끝나자마자 바깥에서 쿵 하는 소리가 났다. 어머니와 나는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창문이 열려 있었다. 바람이 불어들어오며 커튼이 휘날렸다. 그리고 그 커튼 사이로 바다의 냄새가 스며들었다. 짠내와 함께 썩은 듯한 비린 냄새. 그 순간 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정호야, 불 꺼? 왜요? 빨리 꺼. 나는 전등 스위치를 내렸다. 순간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게 보였다. 거실 쪽에서 미세하게 사람 발소리 같은 소리가 들렸다. 바닥이 축축하게 젖는 소리. 척! 척! 어머니는 내 팔을 붙잡고 속삭였다. 눈 마주치지 마. 바람은 눈을 통해 들어와.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다.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숨이 막힐 듯 한을 꼭 쥐었다. 어머니가 내 손을 꼭 쥐었다. 이제 다 끝날 줄 알았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 사람을 버렸던 건 나 하나가 아니었어. 나는 고개를 들었다. 무슨 뜻이에요?
너희 아버지도 알고 있었어. 그 사람은 바다에 빠진 게 아니라 누가 밀린 거야. 순간 피가 얼어붙었다. 뭐라고요? 내 아버지가 질투했어. 나와 그 사람 사이를 알고 있었거든. 폭풍이 오던 날 그 둘이 바다로 나갔지. 그날 밤 돌아온 건 네 아버지뿐이었어. 방 안의 공기가 멈췄다. 모든 게 연결되기 시작했다. 외삼촌의 영혼이 왜 바람 속에 남았는지, 왜 어머니를 찾고 왜 나를 불렀는지. 그는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었다. 그는 돌려달라고 했다. 그의 마음만이 아니라 그의 죽음의 진실을. 그 순간 거실 쪽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순희야. 그건 아버지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오래된 울림처럼 들렸다. 어머니는 몸을 떨며 말했다. 그럴 리가 없어. 나는 천천히 방문을 열었다. 거실 한가운데 젖은 발자국이 이어져 있었다. 그 끝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그 발자국이 거꾸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마치 누군가가 뒤로 걸어가듯 방금 지나간 자리를 되돌아가는 것처럼. 그때 창문이 스르르 닫히며 바람이 멈췄다. 공기가 조용해졌다. 어머니가 천천히 말했다. 그 사람 이제 안 가. 진실을 돌려줘야 해. 그게 끝이야.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창문을 닫아도 문틈 사이로 스며드는 바람 소리가 계속 들렸다. 돌려줘 진실을. 그건 바람이 아니라 분명히 목소리였다. 어머니도 듣고 있었다. 그녀의 손이 계속 떨리고 있었다. 정호야, 우리 내일 그 절벽으로 가야 해. 왜요? 그 사람은 아직 거기 있어. 내 아버지가 감춘 거야. 아침이 되자 하늘은 회색빛으로 가라앉아 있었다. 바다는 잔잔했지만이 그 잔잔함이 오히려 더 무서웠다. 섬 사람들은 누구도 바다 쪽으로 향하지 않았다. 항구에는 배가 한 척도 나가 있지 않았다. 백령도 사람들은 바람이 불지 않는 날을 오히려 두려워했다. 어머니와 나는 절벽 쪽으로 향했다. 발밑에 돌들이 축축했고 오래된 김냄새가 섞인 바람이 불었다. 절벽에 다다르자 어머니가 멈춰섰다.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날 너희 아버지가 이 절벽에서 그 사람을 밀었어. 왜요? 나 때문이야. 나는 그 사람을 사랑했거든. 하지만 그 사람은 떠나겠다고 했어. 전쟁터로 가면 다시 돌아오지 못할 거라고 했는데 내 아버지가 알게 됐어. 그리고 폭풍이 치던 그날 그 사람을 부른 거야. 그녀는 절벽 끝을 바라봤다. 그날 밤 나는 바람이 잠시 멈춘 틈에 분명히 들었어. 순희야, 왜 나를? 그게 마지막이었어. 그녀는 주저앉았다. 그날 이후 이 섬에선 항상 바람이 불었어. 잠시라도 멈추면 그 소리가 들리거든. 무슨 소리요? 죽은 자들이 묻는 소리야. 왜 나를 버렸냐고.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바람은 그 사람들의 목소리였다. 전쟁에서, 폭풍에서 혹은 사랑에서 버려진 자들의 소리. 그 모든 게 이 섬의 공기 속에 스며들어 있었다. 그때였다. 절벽 아래에서 무언가 움직였다. 물결이 아닌데 형태가 있었다. 마치 사람이 기어오른 듯한 실루엣. 하얗게 빛나는 손 하나가 바위 위로 올라왔다. 그리고 또 하나, 차갑고 젖은 손이 절벽을 붙잡고 있었다. 어머니가 울부짖었다. 그만 와. 이제 다 말했어. 그때는 내가 겁이 났어. 사랑했지만 지킬 용기가 없었어. 그녀는 절벽 끝으로 달려가 외쳤다. 이젠 나를 데려가도 돼. 나는 그녀를 붙잡으려 뛰었다. 엄마, 안 돼요. 그 순간 거대한 바람이 불었다. 귀를 찢는 듯한 소리.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강한 돌풍이 우리를 덮쳤다. 그리고 그 안에서 들렸다. 이제야 진실을 들었네. 그 목소리는 분명 외삼촌의 것이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원망이 아닌 안도가 섞여 있었다. 눈을 떴을 때 어머니는 절벽 끝에 그대로 누워 있었다. 바람은 멎어 있었다. 하늘은 이상할 정도로 맑았다. 마치 모든 게 끝난 듯했다. 나는 천천히 그녀를 안아 올렸다. 그녀의 얼굴엔 눈물이 말라 있었다. 그날 이후 바람은 다시 불지 않았다. 며칠 뒤 나는 어머니의 장례를 치렀다. 섬 사람들은 조용히 참여했다. 아무도 묻지 않았다. 하지만 모두 알고 있었다. 이 섬의 바람이 잠잠해졌다는 것을. 그날 밤 홀로 집에 앉아 있는데 창밖에서 아주 약한 파도 소리가 들렸다. 그건 평화로웠다. 그런데 그 속에서 아주 미세하게 누군가의 목소리가 섞여 있었다. 고맙다. 그 한마디였다. 나는 창문을 닫지 않았다. 그냥 그렇게 한참을 바다를 바라봤다. 그리고 일주일 뒤
섬의 사람들이 다시 배를 타기 시작했다. 바람이 잦아들자 모두들 안심했다. 하지만 나는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느꼈다. 항구 근처의 벽에 언제 생겼는지도 모를 표식 하나가 새겨져 있었다. 풍문, 바람의 문. 그 밑에는 희미한 글씨가 있었다. 열면 다시 불 것이다. 나는 그 글자를 한참 바라보다가 손으로 그 위에 손을 얹었다. 그 순간 멀리서 아주 약한 바람이 내 뺨을 스쳤다. 그리고 누군가 귓가에 속삭였다. 또 다른 문이 남아있다. 그날 이후 나는 백령도를 떠났다. 하지만 어디로 가든 가끔 밤이 조용하면 그 소리가 들린다. 창문을 스치는 바람 속에서. 그건 분명 나를 부르는 목소리다. 백령도를 떠난 지 벌써 6개월이 지났다. 서울의 겨울은 유난히 건조하고 매서웠지만 그래도 나는 이곳이 좋았다. 밤마다 바람이 불어도 이건 그냥 도시의 바람이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안심시켰다. 섬에서의 기억은 꿈처럼 아득해져 갔다. 어머니의 마지막 얼굴도 그 절벽도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희미해졌다. 회사 일은 바빴고 사람들과 웃으며 지내는 일상이 점점 익숙해졌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끔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익숙한 냄새가 섞여 있었다. 비린내, 짠내와 흙냄새, 그리고 아주 희미한 향초 냄새. 섬의 바람이었다. 처음엔 기분 탓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 바람은 언제나 내가 가장 고요할 때 불었다. TV를 끄고 방 안이 완전히 조용해지는 순간, 그때면 어김없이 창문이 미세하게 울렸다. 정호야. 그건 분명 바람이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였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숨을 고르며 천천히 창가로 다가갔다. 창문 너머로는 회색빛 아파트 단지와 겨울 하늘뿐이었다. 그런데 그 순간 유리에 서린 김 사이로 무언가의 손자국이 생겼다. 마치 누군가 밖에서 손을 짚은 듯한 흔적. 하지만 내 방은 15층이었다. 그 위에는 아무도 아무것도 설 수 없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손을 올려 그 자국 위에 포개었다. 차가운 유리 너머에서 누군가가 내 손을 잡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차갑지만 이상하게 익숙한 온기였다. 엄마? 내 입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단어였다. 그 순간 유리창이 진동하며 낮은 바람 소리가 울렸다. 아주 익숙한 백령도의 그 바람 소리. 그 바람이 내 귓가에서 속삭였다. 그 문을 닫지 않았구나. 나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내 머릿속에 떠올랐다. 그날 항구 벽에 새겨져 있던 글씨, phong 열면 다시 불 것이다. 그때부터 내 주변에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새벽에 혼자 있을 때면 방 안의 공기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컵 속의 물결이 아주 약하게 출렁고 커튼은 바람이 없는데도 미세하게 움직였다. 그리고 가끔 내 휴대폰 녹음기에는 누가 몰래 속삭이는 소리가 남아있었다. 돌아와. 그건 한 목소리가 아니었다. 남자, 여자, 아이. 수십 개의 목소리가 겹쳐져 있었다. 섬의 바람이 도시까지 따라온 것이다. 나는 백령도에 전화를 걸었다. 그곳에 남은 이장님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다시 불기 시작했어. 뭐가요? 그 바람 말이야. 밤마다 절벽 쪽에서 들려. 이번엔 목소리가 좀 다르더라고. 어떡해요? 젊은 남자 목소리야. 내 목소리랑 똑같더라. 숨이 멎는 듯했다. 나는 즉시 전화를 끊었다. 하지만 그날 밤 잠을 잘 수 없었다. 머릿속에서 계속 들려왔다. 돌아와, 돌아와. 이틀 뒤 결국 나는 다시 백령도로 향했다. 스스로도 이유를 몰랐다. 단지 그 바람의 근원을 확인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배가 섬에 가까워질수록 공기의 냄새가 달라졌다. 짠내, 젖은 흙냄새, 그리고 그리움. 마치 누군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다. 섬은 여전히 조용했다. 마을 사람들은 나를 보자 고개를 숙였다. 왜 또 왔어? 그냥 확인할 게 있어서요. 그들은 아무 말 없이 나를 지나쳤다. 누군가는 나를 피했고 누군가는 문을 닫았다. 나는 곧장 절벽으로 향했다. 그곳엔 여전히 바람이 불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엔 이상했다. 바람이 아니라 마치 숨소리 같았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누군가 내 귀에 속삭이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이제 내 차례야. 바람 속에서 희미하게 보였다. 절벽 아래 하얀 옷을 입은 어머니의 모습. 그녀는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낯선 남자, 사진 속 외삼촌이 서 있었다. 둘 다 조용히 나를 바라봤다.
여긴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들의 입이 움직였다. 그와 동시에 발밑의 흙이 흔들렸다. 절벽이 아주 미세하게 갈라지며 그 아래에서 바람이 솟구쳤다. 그건 이제 더 이상 자연의 바람이 아니었다. 살아있는 존재의 숨이었다. 나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도망치고 싶었지만 어쩐지 이 모든 게 내 운명처럼 느껴졌다. 바람이 내 옷자락을 잡아당기며 속삭였다. 이제 네가 문을 닫아야 해. 나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바위 위에 새겨져 있던 낡은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폭문. 그 아래엔 새로 생긴 줄 하나가 추가되어 있었다. 나는 손가락으로 그 글자를 덮었다. 바람이 거세게 불어왔다. 눈을 감았다. 모든 기억이, 모든 목소리가 한꺼번에 스쳐갔다. 어머니, 외삼촌, 섬 사람들, 그리고 수많은 이름 모를 목소리들이 속삭였다. 고마워. 그리고 모든 게 멈췄다. 바람도, 파도도, 시간도. 며칠 뒤 섬 사람들이 절벽 근처를 지나가다가 한 가지 이상한 걸 발견했다. 바위 위에 새겨진 글자가 사라져 있었다. 그 대신 바람이 완전히 멎어 있었다. 그날 이후 백령도에는 더 이상 세찬 바람이 불지 않았다. 사람들은 평화를 되찾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밤이 깊어지면 가끔 아주 약한 바람이 불어온다고 한다. 그리고 그 바람 속에는 누군가의 낮은 목소리가 섞여 있다고. 닫았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난다. 하지만 그 바람이 완전히 사라졌는지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